이어서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카페에 자세한 공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거 보시고 75페이지 의제 납세 의무자 보시면 먼저 양가로 1번의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것은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이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과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밑줄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서울 그 청량리 역광장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미주상가라고 길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6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자, 그런데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70년대 지어진 그 미주 아파트가 있고 미주 상가가 있는데 70년대 지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중반에 2004년, 2005년 이때 2006년 여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학원이 있었는데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하 청량리 역에서 내려가지고 아침에 연락에 계단 뛰고 또 학원까지 뛰고 여기서 1층부터 6층까지 또 뛰고 그냥 그러면 정신이 노래지고 그냥 하늘이 그냥 진짜 아침부터 맨날 별 봤거든요. 그래서 빙빙 돌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아까 그랬어요. 이런 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에 부속되는 그 시설물로서요. 자, 그럴 때 이거 원래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건물주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 이런 거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설한 자하고 이런 걸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 원장님이 임차인인데 안 되겠다 이거 수강생들이 그냥 6층까지 걸어 올라다니려고 맨날 힘들다고 그냥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를 설치해요. 그러면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하고 가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기속시킬 것이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요거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 이 말은 예규에서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요. 그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가설한 자 X 해놓으세요. 그래서 가설한 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 가설한 자가 아닙니다. 제목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옆에다가 가설한 자 X 해놓으라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최근에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그냥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법령 그대로 옳은 그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옛날 시험에는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이런 거.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가설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냐 그러면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이요. 이게 가설이 되면 건물과 딱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잖아요. 건물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만약에 세금을 취득세를 안 내서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그럴 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 일일이 가설한 자가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그 가설한 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징수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점이 생겨요. 또 가설한 자 요 임차인이 가설만 해놓고 장사하는 데서 딴 데로 갔었는데 그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세금을 추징한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여기 딱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뛰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들겠네. 그러니까 이거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인데 선박과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한다고 그랬죠.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이때는 그 의지의 취득으로 변경 시점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밑줄자기요. 그래서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그 제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썼냐면 지목 변경 후후 또는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 누구라고요?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 자,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나중에 보고 별거 아니고 양가로 5번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8회 시험에서 취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요거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거 양가로 5번도 작년에 상속보입니다.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유증이라는 게 뭔지 그냥 말뜻만 살짝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 보세요. 유증.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기초입문 과정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처음 오신 분들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에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 2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이게 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줘라.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유증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속과 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을 상정하고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을 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니까. 5남 2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저잖아요, 저. 자, 그래서 요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포인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구라고요? 상속인 각자예요. 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인데 대한이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 상속인 각자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아니면 제목 옆에다가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그 각자가 납세의무자지. 요거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주된 상속자가 뭐냐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나중에 재산세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러니까 상속 지분이라는 것은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자녀들은 똑같은데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에는 누가 주된 상속자예요? 배우자.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산세에서 배우는데 자녀들만 있을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면 이제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재산세랑 헷갈리라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X입니다. 누구라고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도 밑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밑줄 짝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상속의 경우에 얘는 그 아래다가 써놓으시면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 받은 경우에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대납세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 딱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4명이 있어요. 집 하나를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았어요. 그럴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냐 그러면 그 상속인 각자인데 공동 상속인들인데 다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납세무 있다. 연대납세무 있다는 거. 이렇게 그 예를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대해서 연대납세무 있다. 자, 용어 정의는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있죠?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재건축할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1101동 만약에 1102호를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1102호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조합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겠지만, 자, 그렇지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조합 명의로 자 등기가 된다 할지라도 1102호는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미출이고, 다만 또 미출입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 있잖아요.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 같은 그런 것들은 누가 납세무자? 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충 내용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줄이요. 종미줄 거놓고 보충 내용 밑줄이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자,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무자?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입니다. 근데 바꾼다 뻔하지 뭐.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바꾸겠지 뭐. 조합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양가로 7번, 8번 이런 거 나중에 볼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양가로 9번, 10번, 11번 넘기시면 12번, 13번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중요한데 오늘 다 배울 건 아니고요. 다 배울 건 아니고 양가로 9번만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양가로 9번만요. 자, 양가로 9번만 좀 배웁니다. 77페이지. 아니, 지금 봤던 것들도 기본적으로 또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9번부터 또 중요합니다. 양가로 9번을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요. 자, 본문 밑줄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여러분 부모로부터, 만약에 자식으로부터 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취득세 세율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자, 아유, 그렇지. 배우자 직김속 간에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 직김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밑줄짝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면서 익혀두셔야 되는데,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가관계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 공매에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을 받으려면 경락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이걸 경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배우자 직김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세율은 이제 유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정돼요. 포인트는 하여튼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이것도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유상취득으로 보고. 3번 또 다 이것도 다들 슬슬 줄거 다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요. 자,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이것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다 공시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 대관계가 드러나잖아요. 자, 입증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입증이 됩니다. 시험에 근데 어떻게 나왔었냐? 직계 비속이 등기를 요하는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예? OX. X입니다.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 26회 시험 때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아니구나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요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거나 증여받아가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 여러분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이건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경우 그래가지고요. 이것들도 다 번호에 체크해가지고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했는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자 아들의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이 돼요. 자, 그런 경우 또 동그라미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아들의 어떤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이 돼요. 그런 경우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번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어떤 같이 강의하는 동료 같이 강의하는 학개론 강의하는 다른 곳에 어떤 후배 교수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부동산 이렇게 명의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저 말 그대로 매매로 하느냐 증여로 하느냐 이거 이제 그죠? 이거 그래서 증여세가 이제 문제가 따져보 대충 이렇게 보니까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명의 이전해야 되는데 자 원래 배우자 직계비속에 아까 설명드렸죠? 배우자 직계비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거 자,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그죠? 무슨 한율도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려면 바로 요거 똑같아요. 요것도. 그럴 때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뭘 어떤 처분한 어떤 뭐 부동산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금융거래자료 갖춰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유상축으로 보고 D급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받았거나 수중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아버지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서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고 이런 경우들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꾸거나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가로 10번에 올해 개정 내용이 있어요. 이 단서 부분이 신설이 돼가지고 개정이 된 건데 혹시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이제 단서 부분이 2018년 개정세법이에요. 올해. 그래서 단서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양도세,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할 때 설명을 같이 드려야지 그때 이제 해야지 이해가 더 잘 돼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여기 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양가로 11번, 12번, 13번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넘어갑니다. 다음 순환에 이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79페이지로 갑니다. 제4절 취득의 식입니다. 자, 취득식이 보기 전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오, 대답이 갑자기 확 커지는데? 좋습니다. 기세를 모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자, 그러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예요, 가설한 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렇죠? 아니고 상속인 각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된 상속자, 상속심이 가장 높은 자 아니고 상속인 각자고, 상속인들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 있고,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예요,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그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아, 자, 우리 홀로 저 왜 끝에 앉아 계신 우리 수강생.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늘 또 보고 그래, 민망하게. 아, 진짜 창피하잖아,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계속 이어서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대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에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하거나 대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인데, 뭐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납세 의무자 이런 것들까지만 오늘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더 우리가 다음에 추가해서 또 배웁니다. 79페이지로 갑니다. 제4절 취득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이 취득 시기는 이거 가끔 나오는 건데 28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19회만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독립한 문제로 나온 게 19회라는 거고, 그 이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간에 여기 이제 독립한 문제로 28회 때 나왔어서 또 나올 가능성이 29회 시험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그냥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취득 시기를 또 알아야지 뒤에하고 연관되는 거라 요거하고 80페이지 뭐 연부 취득, 양가로 입원,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이런 정도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기는 그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제4절 취득 시기 본문을 보니까 주름 긋지 마시고요. 과세대상의 취득 시기는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시기가 되며, 자, 그렇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죠.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예요. 자,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것이냐. 60일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인데. 자, 그래서 그 취득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이 되고, 그래서 또 취득 시기는 취득세 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연부 취득이냐 다 달라, 원시 취득이냐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봅니다. 이번 수강까지는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상승계 취득. 다음부터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3, 4월 달에는. 자,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장땡인 것이 3월 달만 되더라도
판사하면서 기초적인 용어 설명 안 하죠. 판사하면서 설명 안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가장 기본적이고 중복해서 설명했던 것은 판사하지 않고 읽고 지나가고, 그래야지 새로운 걸 배우지. 자,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심화시켜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장땡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 온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1월 달 인강을 이걸 이제 다시 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여러분들은 봅니다. 오늘까지는. 자,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먼저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인데요. 네.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자, 먼저 원칙적으로요,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냐면 잔금 지급일이에요. 등기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와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긴 한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거래 당사자 간에 그 잔금 지급하기로 계약한 날,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계약서 신고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 그때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미리 말씀드리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잔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안 나와 있어요. 아니면 써 있긴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18년도 만약에 5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 중순이면 뭐 이게 5월 10일인지 15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명시가 안 되겠다.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자 보세요. 계약일로부터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근데 시험에서는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뭐 등기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지만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는 것은 계약서와 상관없이요,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근데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그냥 뭐 지들 멋대로 그냥 우리 어제 했는데 뭐 이러면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러면 먼저요. 자, 국가 지자체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자,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 확실히 잔금지급이 입증되잖아요. 계약서상으로는 내가 경기도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20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치러졌다. 그럼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객관성이 입증되니까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 시료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됩니다.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다 법원에 자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공매대금 치른 날 입증이 됩니다. 경락대금 치른 날이. 그래서 실제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자,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판결문에 의해서 자, 입증이 되는 경우, 판결문에 의해서 잔금지급 입증된다. 이거 판사가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그 판결문으로 잔금지급 입증돼?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CCBB를 가르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조서라든가, 화해조서. 그 다음에 인낙조서, 포기조서,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판결문에서 제외해요.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에 한 것은 판결문에서 제외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수많은 민사적인 형사 사건 말고 일단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 수많은 법적 분쟁을요,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1심, 2심 거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결을 한다? 그럼 법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엄청난 사건을 다 법원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또 재판 정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강의실하고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어떤 강의실 재판정이 있으면 거기서 재판하는데 계속 돌아가잖아요. 요 재판 끝나면 그 다음 재판, 그 다음 계속 재판 바뀌면서 이제 하는데 그 판사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또 서류로도 주로 이렇게 해요. 서류로 쭉 그냥 영화 볼 때나 치열하게 변호사들이 막 열띤 변론을 펼치면서 하고 그러지. 변론은 대개 우리나라 변론은 형식적이고 아니 유명하거나 쟁점이 되거나 아주 이슈화되는 어떤 그런 재판이나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재판이 비슷하게 펼쳐지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재판은 다 그냥 이렇게 거의 형식적이에요. 다 뭐로 하냐면 판사가 서류로 판단하면서 서류 이만큼 기록 쌓아놓고 그거 다 읽어요. 맨날 판사 그거 읽고 결국은 판결문 쓰고 또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종하는 절차 속에서 대부분 걸러버려요. 대부분. 자, 그래서 재판하다가도요, 판사가 좀씩 양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화해 공관을 해요. 양쪽 변호인도 불러가지고 원고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히 될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잘못한 거 또 여기서는 액수를 너무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소매의 액수를 좀 낮춰가지고 이 정도에 합의 봅시다. 이래가지고 화해 공관 내요. 두 사람 받아들이면 그냥 종결이 그냥 끝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이제 끝까지 가는데 화해 줘서 안 받아들여요? 그럼 판사가 명백하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명백한데 계속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해봤자 별거 없는데 우기고 있잖아요. 그럼 판사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쪽 변호 해봤자 패소할게요. 거의 확실하다. 이런 식의 언지를 줘요. 그러면 뭐하러 해요? 그러면 안 하지. 그러니까 인락 받아들이거나 또는 권리제기했다 포기하거나 자백간주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3회 이상 불출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3회 이상 불출석한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세요.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거니까 잔금 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X. X입니다. 얘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유상 취득은 뭐로요?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은 여기 보세요.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해요.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그 법인장부에 의해서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소원표, 결산서 등 같은 법인장부로 잔금지급 입증되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을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시로 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또는 법인 간에 A 법인과 B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법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사례에서 법인이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나오면 취득 시기는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해서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요. 취득세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도 아니고 사실상 잔금지급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객관성 있는 일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해요. 근데 이 객관성 있는 거래 머리글자를 따서 국, 수, 공, 판, 법 이렇게 외웁니다.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 공판, 작년에 여기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외우신 분도 계시고 저거는 국수, 공판에 관한 법, 국수, 공판, 법입니다. 에브리바디 나가시죠. 시작!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제 입에서 국수공판법 나왔다 그러면 뭐다? 객관성 있는 거래입니다. 객관성 있는 거래.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이다. 취득 시기에 요거. 그래서 제가 지난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동탄 신도시에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럼 빨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 원부를 위해서. 동탄 신도시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늦봄쯤에, 학원에 온 지 2달쯤 됐는데, 근데 전국모의고사 봤는데 60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뭐야, 저 학원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 재수생인가, 재수생. 이렇게 했는데, 그 수강생한테 가서,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처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아유, 씨, 재수없어, 씨.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 2학년인 거 뽀록 난 거. 제가, 자, 사실상 잠금지를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 다 같이요. 시작. 국수, 공판, 법. 이러는데 자기 혼자만 국수, 공판장. 이러다가 2학년인 거 뽀록 났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서는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거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얘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했다.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어느 때를 취득시효 하느냐?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효 해요. 항상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 시기는 저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니까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취득, 계약상 잔금지비를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기억번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비를 밑줄입니다. 가로 안에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경과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밑줄 쫙이요. 보충 내용이 보니까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다. 밑줄 쫙이요. 나중에 문제로 계속 바꿔서 나올 건데요, 이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 어떤 거냐? 요거는 이제, 자, 과세 표준을 할 때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다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예전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래를 중개했고 관계당국에 신고서 제출해서 관계당국에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검증을 받았으니까 객관성 있는 거래겠죠?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취득 시기를 한때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아니 일반 국민들이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사실상 잔금지비를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 어느 때는 매매로 내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지비일로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어떤 때는 계약서와 관계없이 뭐 사실상 잔금지비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요? 계약상 잔금지비는 뭐고 사실상 잔금지비는 뭐야? 용어부터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대개 사람들은 신고된 계약서 보고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요, 객관성 있어도 취득 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시험에서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임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비로 한다. O, X, X입니다.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그렇다고요? 국수, 공판, 법의 경우만 그렇지.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검증받은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비라는 거. 객관성이 있어도요.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은 참 다음에 볼 거예요. 3월 달에. 니은번, 요게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무상승계 취득과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요 니은번 계약 해지에 관한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올 법했는데 계속 안 나왔었어요. 자,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인강을 작년 걸 들어보면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래요. 요거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요 동네에서 요건 잘 봐야 된다.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작년 시험에 취득세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계약 해지에 관한 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별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별로 감탄하는 표정을 안 짓는데,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작년에도 이게 누구나 다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작년에만 특별히 이거 다 올 때 됐는데 이거 하면서 했던 거라고요. 근데 정답짐으로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평상시 수업을 그러니까 귀를 잘 들어봐. 제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잘 안 나왔던 건데 이거 올해는 잘 봐야 한다고, 왠지 이거 잘 봐야 된다, 올해는 잘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계약 해제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왔는데 이거 나올 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히 강조드렸는데 28에 나왔어요. 자, 2번 지문 봅니다. 요거 니은번은 다음에 보고요. 다음 순환에. 2번 사실상 잔금지율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요.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율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율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지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똑같잖아요. 자, 니은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예 동그라미. 경매는 안 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예규에서 경매도 포함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공예 동그라미.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여기 비치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판결문에서 밑줄이고 미음번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하게 증명되는 취득 법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율 취득 시조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넘어갑니다. 자, 8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연부 취득의 경우가 나옵니다. 연부 취득이 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연부 취득이 뭐냐 그러면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연부 취득. 처음 오신 분들은 월부로 뭐를 우리가 취득했다. 월부로 뭘 취득하면 다달이 대금을 갚아나가겠죠, 여러분들?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어요? 매년 대금을 갚아나가겠죠? 그래서 거기 보충 내용에 연부 취득의 의의가 나와 있어요. 연부 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대개 여러분 연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연부 거래를 한다? 뭐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거래하면서 뭐 5억짜리 거래하면서 10몇 년에 뭐 5년 이상, 뭐 2년 이상, 막 몇 년에 걸쳐서 연부 거래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 대개 연부 거래는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뭘 깜짝 놀래고 그래. 아이고 참. 그런 중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50억 재산 빌딩 뭐 팔고 이렇게 또 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50억 빌딩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50억 500짜리 그 건물을 해? 아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되면 50억짜리 건물은 중개합니다, 여러분들이. 50억짜리 중개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500억짜리는 몰라도 50억짜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까지는 아주 새 가슴이고. 자, 여러분들 50억짜리는 거래하게 돼요. 네, 중개 보니까 이런 거 상가는 요 정도 가잖아요. 그래서 상가 같은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거래합니다. 자, 어떡하네. 50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총 연부금액 50억짜리인데요. 5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누가 또 떠들어요.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5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럴 때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년도 4월 만약에 20일이라고 할게요. 10일 날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 지급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4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요 4월 19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기로 했어요. 취득세는 요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세를 계산할 때 연부 취득은요.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해에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된 요 연부금액 있잖아요. 사실상 지급된 요 연부금액을 요걸 이제 과세표준 금액으로 해요. 그래서 요걸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로 해서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냐?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 다른 연도와는 다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다른 연도와는 다른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연부취득의 경우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시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자,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O, X요. X입니다. 저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이 매매가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잖아요. 그거 헷갈리라고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O, X. X입니다. 사익상 연부금줄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데 딴 때보다 다르게? 에? 아니고? 자, 좋습니다. 자, 아니, 어떤 수강생분들 보면 수업 시간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수업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의하면서 걱정돼. 저 수강생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자, 뭐 이러면서 뭐 하면서. 자,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고.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 등기를 취득시기로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연부취득보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거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취득가액이 총액의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연부취득 규정 적용하지 않아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 밑줄 쫙이고 그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계약상 X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부취득은 원칙 언제라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례 문제 나오면 이제 사례 문제 연부 매매 거래로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뭐 총 연부금액 얼마, 계약상 연부금액 얼마,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언제, 뭐 사실상 실제 연부금 지급된 날이 언제 이런 사례 문제 쭉 나오면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연습할 건데 하여튼 취득세, 취득 시기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자. 연부금액도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연습할 겁니다. 또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 자, 지금까지 본 위 동그라미 1하고 2,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 본다. 밑줄 짝이야. 자, 지금까지 봤던 자, 유상승계 취득에서 계약상 장부지일이든 아니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든 또 사실상 장부지일이든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든 지금까지 봤던 이런 취득 시기 자,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자,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 X요.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 X요. 네? 맞습니다.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거잖아요. 자, 또 질문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 X요. O, X요. 예? 답이 조금 엇갈리네 이제. 아까는 어떻게 맞춘 거야?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이잖아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이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응용력을 가져야지 12문제를 이상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 안 됐을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됐고요. 양가로 2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요, 밑줄이요. 증여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밑줄. 가로 안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거로 본다, 밑줄 짝이요. 유증계실이라는 게 뭐냐? 아까 유증이 내가 죽으면 다른 애들 한 푼도 주지 말고 싹 다 오남이녀 신남의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게 유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유증계시이라는 게 결국은 증여자가 뭐 할 때? 사망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니은번 요 계약 해제인데 이건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언제라고요?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제가 기초인문과정에 말씀드렸어요. 증여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증여는요, 이게 이제 민법에서 배워요. 증여는 여러분 계약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오해하기 쉬운 게 증여, 내가 너한테 자 1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바로 증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이제 단독행위 뭐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계약 이런 거.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야, 넌 맨날 하는 일이 그냥 그 모양이냐. 아유, 너 요새 사업 실패해가지고 또 빈둥대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원래 그런,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한 3천만 원 줄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나는 증여 청약의 의사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뭐 했어요? 거절한 거지. 그래서 증여는 이렇게 계약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우스갯소리 삼아서 야 친구야, 너 요새 사업 실패해가지고 막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막상 와서 널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다. 내가 힘들 때 옛날에 네가 자 도와주고 그랬잖아. 친구야, 내가 많이 못 도와서 미안한데 이거 갖고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에이씨 친구야 고마워. 이런 뭐 한 거다? 증여계약 성립한 거죠? 증여는 계약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그 증여는 계약이고 그 계약한 날을 근데 그 증여는 계약이고 그 계약한 날을 이렇게 취득시로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증여는 등기일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니고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느냐 빨리 이렇게. 자 그러면 증여는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 거는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이거는 구대의한 증여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대개 증여는 서면에 의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요. 아 여러분 아유 내가 내 재산 저 전부를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룻밤만 자보세요. 그럼 마음 싹 변하잖아요. 아유 전 재산은 많다. 반만 하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에 반만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증여는 대개 서면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은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이고 뭐 하면서 다 이렇게 서면에서 증여계약서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이 다 끝나면은 증여 기부 액수 판넬 딱 만들어가지고 들고 관계자들 다 나와가지고 기념사진 딱 찍습니다. 나중에 딴 말 못하도록. 증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면에 의해서 증여. 그 계약한 날. 딴만 먹지 못하도록. 증여는 어느 때를 취득시효한다?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효한다. 동그라미 2번 예외를 봅니다. 계약일 전에 근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느냐?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을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어느 때? 계약일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양가로 3번이나 4번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부분에서 이제 작년 28회 시험에는 정답 지문이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슬쩍 볼 거예요. 81페이지 제5절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오늘 과세 표준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좀 다 아유 뭘 또 내가 더 할까봐 시간이 다 됐다고 큰 소리 얘기하시고 그러셔. 알았어요. 아유 진짜. 자 그래서 정신이 혼미할 때 요 과세 표준 중요한데 정신이 혼미할 때 요거 나가보세요. 그럼 또 역효과 나거든.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하고 복습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복습으로 하고 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딜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 과세 표준 보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여러분 복습 한번 해요.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과세권자는
특광도, 거기다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죠. 하여튼 특광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가 과세권자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러면 취득세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취득세는 인세예요, 물세예요? 물세입니다. 자,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고요. 또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 각각에 대해서 합산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과세입니다. 실질주의과세, 실질과세는 규정되니까 사실주의과세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자,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취득세, 여러분,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인데요. 소리 안 내시는 분들 사실상 소유권 취득입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려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신탁계약좀 돌려줘야 되잖아요.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또 믿고 맡기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 취득용을 보면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용은 원시, 승계 취득으로 또 승계 취득은 무상,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그죠? 무상 취득도 과세하잖아요.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할 때 과세해야 하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원시 취득, 자동차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 등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또 나중에 3월 달에 이제 자세히 배울 얘기인데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다만 이때 과점주주란 자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가요? 초가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고 자 다만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이러면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그 다음에 취득세요. 과세 대상은 열거되어 있는데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자,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자,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자 그래서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건 사락에서 자 폐강 사들였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럴 때 건축물 그러면 자,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합니다. 또 건축물에 딸린 일정한 시설물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여튼 일단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근데 자, 하여튼 차기항선의 경우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네. 맞잖아요.
아, 이렇게 됐는데 안 넘어가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세,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 하나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가설한 자 X라고 했습니다. 주체구조 취득자지, 건물 주지. 그 다음에 토지가 밭에서 지목이 변경됩니다.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각자예요? 상속인 각자라는 거. 공동상속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고요. 여러분,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런 거요. 어우, 목소리 큰데.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유상 취득한 거로 봐요. 자,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거로. 근데 다만 유상 취득한 거로 보는 경우도 있죠. 대관계 입증되는 경우. 공매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에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달달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하면서 익혀두면 돼요.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우리 취득식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일. 명시가 안 됐다 잔금지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일.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외합니다.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왔다 그러면 법인 장부로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이 필요해? 사실상 잔금지일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중개사법에 배우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일반적인 중개사가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당국에서 검증까지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실을 언제 일어난다? 계약상 잔금지일 취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계약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매월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지일을 취득 필요하고 과세표준은 계약상 연부금액으로 해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표해요?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 곱하기 세율로 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자,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언제? 등기일입니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어느 때? 계약일. 그 다음에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 상속 개시일이요. 오, 잘하셨습니다. 자, 잘하셨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 남산 명동역 3번 출구에서 11시에 알았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 명동역 3번 출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씩씩한 모습으로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